평범한 사람이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남을 의식하는 순간 비극이 시작된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동고민이 다 허세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필생TV.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자, 오늘은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멘토가 보기에 평범한 사람이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특징, 이게 어떤 것이 있을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명 우리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거 같은 분위기겠죠. 영화 관상에 보면은 나오는 유명한 대사인데 어째 내가 부자가 될 상인가 뭐 이런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부자가 될 사람 딱 보이거든요. 지금은 뭐 당장은 부자가 아닌데 뭐 이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이분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이분이 정말 부자가 될 것인지 아닌지가 약간 보입니다. 제 눈에는 보인다는 건데 첫 번째가 뭐냐?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느냐? 필생TV. 첫 번째, 어떤 사람이든 부자가 될 사람은 인생의 댐을 건설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댐을 건설한다? 여러분, 댐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물을 가둬가지고 엄청난 물을 이렇게 가둬놓잖아요. 사실 비라는 게 우리나라가 1년에 1417mm 정도의 강수량이라고 해요. 이게 뭐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는데 이게 다 흘러갑니다. 왜 흘러가느냐? 댐을 지어놓지 않으면 그냥 다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든 적게 버는 사람이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지금 5년 됐다, 10년 됐다 직장 생활 한번 헤아려 보시면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계산해보면 내가 여태까지 번 돈이 이렇게 많이 벌었나? 내 주변을 이렇게 많은 돈이 스쳐 지나갔나? 근데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인생에 댐을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댐을 건설하면 비가 왔을 때 물을 잘 가둬 놓을 수 있고 그걸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고 또 필요할 때는 방류를 통해서 써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시스템인데 인생의 댐을 건설해야 된다. 결국은 총량적인 저축의 습관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인간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계획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동물은 미래 같은 거 없어. 그냥 오늘만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들도 말이죠. 미래를 계획합니다. 동물 무시하면 안 돼요. 까마귀, 그 다음에 청설모, 뭐 다람쥐가 있겠죠. 그 다음에 원숭이, 이런 동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 동물들을 저축을 한다는 거예요. 이 동물들이 무슨 저축을 하느냐? 까마귀는 오늘 먹이를 구하잖아요. 내가 오늘만 사는 게 아니고 이 정도 먹이면 내일을 좀 뒀다 먹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면 적이 또는 경쟁자가 이거를 찾지 못하게 숨깁니다. 그리고 청설모도 마찬가지죠. 뭐 도토리나 밤이나 이런 거를 먹는데 너무 많은 양이 있으면 이거를 저장을 해요. 나무 어떻게 보면 구멍 같은데. 그 다음에 원숭이는 심지어는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에요. 진짜 이 도구를 사용하는데 심지어는 그 일본 원숭이 같은 경우는 고구마를 씻어 먹습니다. 씻어 먹고요. 그리고 이걸 저장을 합니다. 내일 쓰려고. 동물들도 이렇게 저장을 한다. 미래를 살기 위해서 내일을 준비한다. 댐을 건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기본적으로 내 인생에 댐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비가 억수같이 홍수 때 왔는데 나중에 홍수 지나고 나면 가물어. 야, 그 많은 비 다 어디 갔냐? 내가 지난 5년간, 10년간 여러분 돈 얼마 벌었는지 한번 계산해 보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내 연봉을 그동안 얼마 받았지?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돈 다 어디 갔냐? 어디 갔겠습니까? 댐을 건설 안 하니까 그냥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생각보다 많은 비가 내릴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돈이 우리 주변을 스쳐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댐을 건설한 사람은 그 돈을 남기고 저수를 해서 그것을 꺼내쓸 수 있게 되지만 그냥 난 돈 별로 안 번 것 같은데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우리 주위를 수많은 돈이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1년에 1417mm 정도의 강수량이 내리는데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게 매일같이 365일 골고루 내리면은 하루에 3mm, 4mm밖에 안 내리면 괜찮은데 이게 막 하루에 300mm, 400mm 내리면 그게 재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돈을 벌 때도 갑자기 로또 같은 거 당첨되면 좋을 것 같지만 이게 우리의 인생의 재난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이렇게 많은 돈들이 앞으로 스쳐 지나갈 텐데 이거를 가둘 수 있는 저수지, 댐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필생TV. 자, 두 번째는 말이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게 참 제가 발견하면서도 놀라운 게 자기소득에 대한 공금의식이 있습니다. 제가 하이엔드 소금쟁이 때 만났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뭐 굉장히 저의 열혈 팬이라고 하시는데 이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제가 이분이 제 유튜브를 많이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매일같이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의 내용을 제가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본인의 미래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미래랑 대화를 해요. 우리가 보통 일기를 쓰다 보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뭐 고백도 하고 뭐 이런 거는 있긴 한데 이분은 본인의 미래하고 대화를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재 나와 미래 나와 또 더 미래 나에게 말을 걸어요. 그래서 그런 편지들을 많이 쓰는데 심지어는 이분 계약서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계약서. 야, 이게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 계약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계약의 목적은 인간 누구누구가 26년 미래에 누구에게 누구와 계약을 하는 거다. 이러면서 갑은 미래의 나, 을은 현재의 나. 그래서 갑과 을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약 내용이 보면 이런 거야.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한테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이행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지.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보증금 계약금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사용 금액도 자산에 포함한다. 결혼할 여자가 생겨서 혼수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되었을 때는 뭐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약 조건에 이런 경우를 제외한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갑에게 2년 후, 3년 후에 나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돈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정말 놀랍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공금의식입니다. 공금의식.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치킨집 사장님이 퇴직금 털어가지고 치킨집을 만들었어요. 치킨집을 열심히 치킨집을 운영을 합니다. 장부 쓴다 안 쓴다? 제가 말씀드렸죠. 안 씁니다. 왜 안 쓰느냐? 이거 다 내 거니까. 그냥 돈 남으면 가져오면 되고 돈 모자라면 꼬라 박으면 되고 이게 다 개인 돈이라는 공금의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게 내 돈이 아니라 투자를 받아서 치킨집을 한다면 오늘 매출, 비용, 수익 이런 거 계산 안 하겠습니까? 이거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private money가 있고 public money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공금의식이거든요. 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저의 열혈 팬, 본인의 미래와 현재 내가 계약서를 쓰고 현재 내가 미래의 나한테 뭔가 약간 채무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돈을 갚아 나간다. 미래에 나한테 송금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가 버는 소득이 다 private money가 아니라 public money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요즘 최근에 좀 다행인 것은 누가 요즘 오마카세 먹어요? 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욜로 세대가 돌변했다. 한국경제신문 24년도 7월 보도 내용 중에 보면은 요즘 오마카세 대신에 간편식, 택시보단 버스, 2030이 변했다. 뭐 경기 하강 때문에 이제 그렇겠죠. 근데 아무리 경기가 하강한다 하더라도 이게 좀 정신을 안 차리는 분들은 꼭 있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좀 2030들도 변하고 있다. 꼭 필요한 것만 산다. 그래서 이제는 욜로 시대가 아니라 요노 시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노가 뭐냐면 우리가 욜로는 그거죠. You only live once. 이건데 요노는 뭐냐면 You only need one입니다. 그러니까 딱 필요한 한 가지만 사는 거예요. 자, 그런 세대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거 너무 정말 긍정적이다. 어려울 때는 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요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셋째는 말이죠. 부자가 되는 사람들. 필생TV. 평범한 사람이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는 사람은 항상 자기 하는 일에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 하는 일에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성장하려는 욕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너무나 평범한 일이기 때문에 난 성장하고 자시고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 중에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연봉 1등이 여러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성장을 해야 된다. 나의 일에서 성장에 욕심이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미국 주식 보고 9시에 우리나라 시장 시작하면 들여다보고 이 모바일을 가지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매일 이 주식창을 들여다보면서 물론 주식 투자했으면 들여다봐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 사실은 과하게 매달리고 이러는 분들 같은 경우 여러분 이거는 말이죠.
자기 성장, 자기 일에 욕심을 갖고 정말 매달리는 사람은 이럴 시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요즘 최근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방송하고 있는 하이엔드 소금쟁이에서도 뭐 이커머스 피싱이니 보이스 피싱이니 이런 걸로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실 욕심 때문인 부분도 있다. 물론 이걸 사기를 치는 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긴 한데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런 말에 왜 속아? 그런 거에 왜 돈을 왜 넣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마음속에서 욕심이 일어나다 보면 이거를 제어할 수 없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검증 가능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의 말만 듣고 그냥 돈을 넣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돈을 다 잃어도 나는 쿨하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자금인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체크업을 하시고 돈을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성장에 매달리는, 내가 하는 일에서 정말 성공하고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시간을 뺏기질 않는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누리호가 발사 성공을 해서 그 인공위성이 지금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전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자본소득하고 매우 비슷하다. 특별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오토매틱으로 돈이 계속 나오는 거죠. 어떤 궤도에 올라가면은 계속해서 도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자본소득으로 나가야지 부자가 되는 건데 자본소득으로 나간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필생TV. 네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자본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야 한다. 자본소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자수성가형 부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네 가지를 들으면서 나하고 좀 닮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얼마나 되십니까? 첫 번째, 인생의 댐을 건설하는 사람. 자, 두 번째, 공금의식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일에서 성장 욕심이 있는 사람. 네 번째, 뭐였습니까? 자본소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이 네 가지가 바로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되는 평범한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최민식 배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얼마 전에 모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죠. 뭐 거기서 했던 그 말이 좀 구설수가 되기도 하고 좀 뭐 약간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뭐 그런 내용을 떠나서 손석희 MC가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누군가의 롤모델로 사는 느낌이 어떠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최민식 배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롤모델이요?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남을 의식하는 순간 비극이 시작된다. 그때 허세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수준에 올라간 거장의 반열에 올라간 그 분이 나는 주변의 시선보다는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나 자신,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만 전념을 다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을 의식하는 순간 허세가 생긴다는 거예요. 허세.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동고민이 다 허세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진짜 멋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에서 여러분이 해나가면서 어떤 수준에 올라서 조금 잘한다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어깨가 좀 으쓱해지면서 조금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거장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어디 가나 다 최고라고 얘기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래서 손석희 MC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민식 배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매너리즘이요?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신적인 나태함이다. 정신적으로 나태하면 최고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말 우리가 아끼고 모으고 정말 불리고 정말 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돈이 조금 모이고 이제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됐으면 조금 뭔가 이렇게 조금 좀 편안하게 좀 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최민식 배우가 한 말을 우리 한번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너리즘?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정신적인 나태함이 일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 필생TV. 자, 여러분 성공이란 재능이 아니라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는 평범한 사람들이 갖는 네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늘 절제와 절약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제와 저축만으로 부자가 되진 않지만 절제와 저축을 노력하는 사람은 그 행동에 있어서 태도가 달라진다. 인생에 있어서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멘토와 함께한 해이해진 마음을 다잡는 시리즈. 오늘은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는 4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해이해진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